이제는 좀 마음 놓고 주식시장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1월 초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선물 같은 강한 반격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산타랠리 이미 시작된 걸까요? 혹은 섣부른 기대는 금물일까요?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현명하게 디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간밤의 미증시 반응입니다. 물론 FOMC 결과는 미국 증시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에 간밤 미증시 특히나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장은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는데요. 간밤의 3대 지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란히 1%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1.7%, S&P 500 지수 1.89%, 나스닥 1.78%, 그 어떤 시장도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1.7에서 8%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보면은요, 이 FOMC 결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멘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증명하듯 10년물 국채금리 그동안에는 5%도 뛰어넘으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우려가 상당했었죠.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4.6%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4.7% 올라갈 때도 상당히 이 밴드 상단을 뚫어냈기 때문에 우려가 컸었는데 이제 안정 궤도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4.66%를 기록해서 지난달 16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요. 이런 금리 추가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기조에는 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꾸준히 10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던 ECB 쪽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BOE의 결정도 있었는데요. 금리 동결을 택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됐다라는 데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종목군들이 대체로 환호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기술주들 금리와 관련된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훨훨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파르게 밀려났던 테슬라 간밤 6%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정규거래에서 애플은 2%가량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개별 종목군들에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비만 치료제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와 관련된 제약업체들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부터 보겠습니다. 이 업체의 매출이요 30%가량 늘어가지고 587억 덴마크 크론에 덴마크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 실적 발표도 이 덴마크 크론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87억 덴마크 크로네고요. 이 부분을 달러로 바꾸면은 83억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269억 덴마크 크로네입니다. 269억 그리고 매출이 587억,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잘 키운 약 하나는 이 다른 제조업체 부럽지 않은데요. 이만큼 약 하나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막상 성공을 하고 출시를 할 경우에 어마어마한 이 부가가치와 또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노보노디스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만치료주 위고비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쏠리는데요. 확실히 이쪽이 좋았습니다. 매출은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 위고비의 매출만 96억 크로네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보다는 28% 늘었고 지난해 대비로는 자그마치 8배나 증가한 수치로 위고비가 팔려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서 위고비 공급 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저용량 강도의 공급은 치료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것이다. 저용량 위고비는 공급이 제한될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만약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일라이릴리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일라이릴리 주가 4%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주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오름 양상을 나타내면서 지금 덴마크 시장에서는 700 덴마크 크로네를 상회하면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이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제치고 유럽 전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 3,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9조 원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 약간 넘습니다. 420조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반등할 때 유난히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벤티즈랩이 어제는 가장 강했네요. 14% 정도의 오름세였고요. 당초에 비만 치료제 이 대장주는 바로 펩트론이었죠. 어제도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 올릭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 출시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업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올릭스도 3.5%가량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애플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2% 오름세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적 뚜껑을 열어봤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것 이상을 기대했나 봅니다. 현재 움직임이 좋지는 못한데요. 매출액은 8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PS는 1.46달러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이 예상치가요 892억 달러인데 이것을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거의 부합한 수치였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 정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EPS는 1.39달러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역시나 이것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매출은 1% 줄었고요. 순이익은 11%가량 늘어난 모습. 그래서 예상치에 대체적으로는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아이폰과 서비스 매출은 늘었는데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든 점 그리고 4번의 분기 연속해서 매출이 줄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최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매출 이 외형이 계속해서 4번의 분기면은 1년인데요. 꾸준히 좀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애플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현재 지금 이건 1년짜리 차트고요. 하루짜리 차트로 놓고 보시면 시간외 거래에서는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거래에서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이 애플 부품주 하면은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BH 더구전자도 함께 묶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반등할 때 이들 종목도 잘 따라갔습니다. 4에서 6% 정도 오름세 보여줬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죠. 최근 반등 국면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관심이 쏠렸고 또 반등 탄력도 다른 섹터 대비로 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삼성의 로봇 드디어 출시가 되나요?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이 매체 보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도는 단독 보도입니다. 이 독자가 삼성에서 제공받았다는 바로 이것이 로봇인데요. 이것을 제공을 받아서 이 매체에 제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뤄보면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좀 자세하게 다룬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보핏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게 무슨 로봇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행을 하는데 도와주는 보행 보조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로봇의 이름은 보핏으로 알려져 있고 출시 시기 당초에 삼성전자는 연내에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연내가 아니라 내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연내에 출시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임직원들에게 이 필드 테스트를 이미 마쳤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서 제품 개발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CES 있습니다. 연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가전 박람회 CES
CES 여기에서 일반에게 공개한 뒤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의 보행을 돕기 위한 그런 보조기구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가 두 가지랍니다. 부스터 모드 그리고 아쿠아 모드가 있는데 부스터 모드는 이 걸을 때 걷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아쿠아 모드는 물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선사하면서 근육량이 부족한 노년층의 운동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워치 이런 다른 기기와도 호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보실 만한 종목군들이죠. 이제는 대장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3.6% 어제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1,650원 정도 수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레시스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로메카, 대동기어 등의 종목군, 이 로봇 관련주들 워낙에 좀 많으니까요.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죠.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동물 감염병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럼피스킨으로 인해서 소 살처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가금류 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오리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은 고병원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병원성이 순환 감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리 농장에서는 4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살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럼피스킨도 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럼피스킨도 확산이 되고 여기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여러모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제가 수산물이 될까요?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동물 백신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대한유팜, 중앙백신, 이글베, 대성미생물 그리고 파루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